우리 이산 선생님 첫 시작하는 문구가 토론문에 시작하는 문구 한번 보셨어요? 역사 교과서는 착한 우리 민족, 나쁜 대한민국을 가르치는 거다.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 민족은 착한데 대한민국은 나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고,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져야 될 나라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현재 역사 교과서의 목적입니다. 내용이고요. 그래서 참 이산 선생님 토론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쉽게 들을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많이 오버하셨는데 제가 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양일국 교수님 차례인데 시간을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 교수님. 네, 사회자가 사회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생겨난 문제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양일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선영 이사장님 외에 또 김석우 차관님, 대선배님들 모시고 한가위를 앞두고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 또한 좀 유감입니다만은 제 토론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산 선생님 말씀 중에 이렇게 역사 교육이 왜곡되고 있구나라는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제가 격분하게 된 부분은 그 시바스 리갈은 중저가 술입니다. 그 술을 그렇게 사치스럽게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그게 전체적인 주류 업계에서 중저가 때 서민들 위한 술입니다. 그래서 뭐 막걸리를 마시고 쇼를 하고 저녁에 시바스 리갈을 마셨다면은 그 오늘날 기준으로 상당히 일관된 음주 하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좌익 교과서 또는 뭐 좌파 이념의 교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대를 그런 식으로 좀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도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한 2017년, 18년부터 교과서 문제에 조금 천착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교 시절에는 그렇게 역사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 미리 좀 그렇게 공부했으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제가 한 3, 4년간 열심히 분석해서 내린 결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좌파 교과서에 좌파 이념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상위의 전제가 되고 그걸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쓰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어떤 아픔이 수반되는데,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나와요. 예를 들어 내가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정책을 하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문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군사문화를 싫어한다. 근데 군사문화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선군 정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념이나 어떤 일관된 사상이나 철학이 깔려있는 그런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없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 깔려있지도 않은 교과서를 우리가 뭐 거대한 어떤 이념의 교과서라고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신기루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상위 전제나 일관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편을 저주한다. 그게 뭐 오늘날 교과서에 깔려있는, 굳이 말하자면 일관된 겁니다. 자기 편을 추켜 세운다. 그 정도입니다. 대단히 유화적이고, 이건 어찌 보면 대학교 운동권에서 습득했을 법한 그런 대단히 단순하고 저차원적인 그런 사고방식밖에는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념을 유사 이념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념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그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주의, 우파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지도자도 어떤 대목에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미워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잘한 게 맞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과서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러한 유사 이념이 언제 강력해지느냐? 아이들이 우물한 개구리로 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시간을 좀 절약하라고 하니까 딱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교과서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 자유민주주의 논쟁 아니에요?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자,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는 둘 다 고유명사입니다. 그럼 그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야, 자유민주주의는 그거 그 일시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급조된 용어 아니야? 이제 뭐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야지, 객관적인 말을 써야지 왜 그렇게 학술적이지 않은 용어를 쓰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리버럴 디모크라시는 학술 용어고 고유명사입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 현대사를 거치면서 그 국가의 지도자를 뽑거나 무슨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다수결에 한번 붙여본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에 붙여가지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 그럼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광의의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수결에 맡겨보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다수결, 군중에게만 모든 걸 맡겨놓고 군중을 절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엄청난 사륙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머리가 깨인 선진국들이 야, 민주주의도 좋은데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권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건드릴 수 없게끔 좀 안전장치를 묶어놓자. 브레이크를 좀 걸어놓자. 그렇게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얘기할 때는 탁 꼬집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고유명사입니다. 그건 마치 제 이름이 양일국인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다 같이 묶자. 왜 자꾸 민주주의를 한두 개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자꾸 포용력을 저해시키냐, 뭐 대충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적시를 해줘야 된다. 그건 이제 명절에 집안에 조카들 만나시면 꼭 좀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건국 논란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 좌익 언론의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때 이미 시작됐다. 3.1운동한 뒤 국가로서 공포가 됐고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세웠으므로 19년에 이미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게 그 신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 그 선의와 갸륵한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학적으로 국가의 성립 요건은 이미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부터 우리 나라야 라고 선언한다고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 영토 주권을 갖췄지 않느냐, 국민 영토 주권 3개 갖춰도 국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대국의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 약간 인간미를 배제하고 이야기한다면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축전을 보낸 게 더 큰 사건입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만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이 계속 통용되고 있다는 점, 그걸 우리가 좀 깨닫고 또 깨우쳐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중의 염원, 선언, 그것으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들의 얘기에 좀 귀 기울일 부분은 뭐냐면, 좋다, 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된 걸로 해버리면 그러면 1919년부터 열심히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그 좀 섭섭하지 않겠느냐. 그 전에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해줘야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큰 공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일견 그럴듯한 뭐 따뜻한 마음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곰곰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97년에 대학교에 갔는데 등록금도 내고 뭐 학생증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97년이 양일국이 대학생이 된 해입니다. 그러면 97년에 내가 대학생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초중고등학교 은사님에 대한 배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은사님께 예를 들어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안부전화 드립니다. 예, 선생님 저 일국이에요. 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대학 가더니 대단하다. 수고했다. 축하한다. 대략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은사님이 야, 무슨 소리야. 넌 이미 중학교 때 이미 대학에 간 거야. 왜 97년에 갔다 그래? 넌 이미 대학생이었어. 아, 그런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무장독립운동이건 외교노선이건 간에 우리가 1919년 이후에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하고 또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조건, 국민, 영토, 주권, 거기에 미국, 즉 강대국의 승인,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것은 48년이다. 이것은 이념이나 어떤 우리의 바램을 얘기하기 이전에 객관적 사실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꼭 후세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과서 문제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무슨 이념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뭐 여기 이산 선생님처럼 실무자도 아니고 직접 뭐 그 교사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 되게 지난날 정부에서 이른바 그 내로남불이라고 불리는 사례들을 쭉 보면 되게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요? 겉으로는 대단히 도덕적이고 공익적인 걸 내세우고 뒤로 그들이 탐했던 건 돈 아니었습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집 팔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안 팔죠. 예, 결국 그들이 원했던 건 돈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학비를 대부분 제가 이제 입시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쪽에 물론 이제 학교 안에 있었던 교사는 아니지만은 대충 돌아가는 걸 보면요. 첫째, 교과서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드라이하게 써놓습니다, 교과서를. 그 교과서만 봐서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나 흥미를 느끼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참고서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기는 어렵다. 그럼 참고서를 사야 됩니다. 참고서 가지고 안 되면 이제 뭐 EBS도 봐야 되고, EBS로 안 되면 학원도 가야 됩니다. 다 돈입니다, 그거. 그러다가 이제 수능 재시문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럼 입시 시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맥이 닿으면서 큰 시장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논술, 재시문 이렇게까지 연계되면은 거대한 시장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조금 진보 진영의 색깔에 좀 반하는 교과서, 좀 우파 진영의 색깔을 좀 담은 교과서를 좀 써보려고 했더니 출간되기 전부터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그게 걸려 있었습니다. 뭐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쓴 교과서가 곧 나온다. 제가 교과서 쓴 분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썼습니까? 아니 그렇게 쓴 적도 없는데 그게 써있다, 현수막에. 그건 뭐가 있는 거죠. 도저히 그들이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도저히 건드리니까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상 이념이나 사상을 위해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교과서 시장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이렇게 우리가 마치 교과서 관련된 포럼을 하는 학자분들하고 얼마 전에 저녁을 먹었는데 그분들이 웃으면서 또는 자조적인 얘기로 야, 어떻게 우리가 숨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책임감을 통감하는 것이 전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좀 좋은 자리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공공기관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조금만 자리가 날 것 같은 얘기만 돌면 전화 옵니다. 그쪽 사람들은. 거기 자리 빈다면서요. 거기 이력서 언제 받아요? 어떻게든 자기 쪽 사람들을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어디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우파 진영은 너무 점잖해요.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을 거기다 추천을 해. 그 사이에 야금야금 우리의 영토를 뺏긴 것이 아닌가. 결국 이념전쟁이나 교과서나 돈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내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전 첫 순서로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그때 이제 컴퓨터상의 동창들을 만나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해에 하여튼 그 폭발적으로 동창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을 한 10여 년 만에 그 당시 기준으로 다시 만나서 이제 술 한잔하면서 너무 이 시기가 대충 이맘때였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뭐 대학생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허름한 포장마차 같은 데서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운동권에 들어가면서 피가 뜨거운 상태로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친구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얘기를 좀 들어주고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에서 조용히 이렇게 전을 뒤집던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40분인가 1시간 정도를 묵묵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을 뒤집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그 친구한테 했어요. 그래, 자네 말이 다 맞다면 우리나라가 망했어야지. 거기에 그 친구가 순간 그 말 잘하는 친구가 한 10초간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혜의 말 한마디는 우리가 아무리 뭐 교과서가 뭐 좋은 문장, 좋은 책, 좋은 그림 들어가 있어도 지혜의 말, 진실의 말은 그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초라하고 좀 나약하지만은 진실의 말 그리고 지혜의 말 그 말은 언젠가 그것은 정상적인 대접을 받는 날로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 저 김규태 박사나 저 이산 선생님 같은 젊은 인재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교과서 문제 얘기를 하려면 마치도 숨어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산 선생님 얼굴 계속 우리 유튜버들이 찍으니까 지금 자리를 이탈을 비우셨어요.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정말 뜨겁게 있어도 세미나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최근에 세미나 어디 한 군데서 했는데요. 자료집을 못 냈습니다. 이 자료집 내면 발제자 토론자한테 엄청난 그 압박과 전화와 비난과 이런 문자 이런 것들이 막 폭주를 한대요. 그래서 자료집을 못 내고 교과서 문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얘네들이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가 이념도 철학도 없는 정말 사이비 이 교과서인 것은 맞죠. 그러나 그 미성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더구나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달달 외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독약 같은 것을 먹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2분 질문만 플로아에서 받을게요.